삭신이 쑤신다 이런 표현 맞을 것 같아요. 느껴진다. 예. 평생 아프고 굳은 날에 더 아프다. 그렇죠. 맞아요. 사실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어디 이상이 생기거나 다쳤을 때 이거를 해결하라고 뇌에 보내는 신호고요. 일종의 경보 장치인 거죠. 그래서 예. 뇌에서 자극을 피하거나 병을 고치게 되면 사실 통증이 사라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통증을 잘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그냥 방치했을 때는 이런 통증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이제 염증이라든지 다쳤을 때 신경을 타고 뇌에 그런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뇌에서는 이제 통증을 분석해서 뭐 자극을 피하라든지 치료를 하라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경을 따라서 그 부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사실 통증이 없어지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적절히 해결을 못 해주는 경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 이제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참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신호가 전달이 안 됐나 보다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더 많아집니다. 예. 한마디로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보통 사람은 아프지 않아야 될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굳은 날 아프다든지 심지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원인이 다 사라졌는데도 계속 그 잔상이 나빠서 아픈 거. 이게 이제 만성 통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증을 무시하고 치료를 안 하면 그냥 안 아파도 아프다 말을 하다 보면 점점 정말 아파지는 거잖아요. 네. 통증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게요. 자, 조금 뭔가 이제 졸리신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시는데 통증을 그냥 방치하면 치매, 고혈압, 당뇨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요. 예. 무서운데요? 예, 아직 뭐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사실 통증이 오래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신호 전달 체계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대사 과정이라든지 호르몬의 이제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뭐 제2형 당뇨병이 생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통증이 되면 뇌에 이제 크기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도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우리 예. 몸에서 통증이 이렇게 오래되면 만성 통증화가 되면은 통증을 느끼는 곳이 그 전두엽이라는 곳하고 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이라고 하는 깊숙한 뇌 쪽에 있는 부위에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부피가 크기가 줄어들어서 노화가 된 뇌처럼 변성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의 기능이 우리가 이제 뭐 사고, 인지 기능 이런 것을 주로 하게 되는데 치매에 유사한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조직적인 변성이 아니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인지 기능 저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통증이 위험한 이유. 검사하는 이상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꾀병 환자가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모르는 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고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정신이 네. 없을 정도가 되지요. 네.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한테 원인이 없다 그러니까 꾀병인 걸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미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통증에는 사실은 원인이 있는데 네. 그 원인을 검사상으로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요. 한의학에서는 이 통증의 원인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불통즉통, 불령즉통 이런 얘기를 해요. 불통즉통이라는 것은 어딘가 막혀서 흐름이 좋지 않아서 통증이 생긴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통해서 소통이 안 될 경우는 소통을 시켜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양이 공급이 안 될 때는 영양분을 보충해야지만 통증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증하면 기혈을 소통시켜주는 치료만 생각하고 있지만 몸이 허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어떤 경우에는 몸을 보호하는 약물을 써야지만 이런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알아볼게요. 암이라고 써 있는데 설마 암과도 연관이
있어요. 있네요. 네. 암과 심장 질환 등의 전조 증상에도 통증일 수 있다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사하는 이유가 이런 질병이 있을까봐 검사를 사실은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뭐 암이나 심장 질환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미미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심한 병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막 위가 끊어질 듯 아픈데 가벼운 위험인 경우도 있고요. 실제 암인 경우는 약간의 소화불량만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 그냥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약간 상복부 통증이 있어서 그냥 위장약만 계속 드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장 질환인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두통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약간 어지러우면서 계속 두통이 있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뇌종양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또 가볍게 넘기는 일은 없어야겠고요. 그분의 어떤 가족력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맞춰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KBS